안녕하세요. 스카펙 박사님의 그리고 저 너머의 62페이지 시간과 효율성, 스카펙 박사의 얘기를 읽어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은 독립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에게만 의지할 수 없다는 것도 안다. 독립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곧 다른 사람들의 정보와 지식은 배제하고 극단으로 치우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것이 모든 보편적인 지혜를 부정하고 모든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는 독불장군처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오히려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것이고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훌륭한 지도자와 선생님들에게 공식적으로 혹은 비공식적으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 훌륭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충만한 삶의 좋은 본보기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내가 가진 여러 가지 모습 중 하나가 효율성 전문가라고 생각한다.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로서 나는 사람들이 보다 효율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왔고, 비록 그들의 생활이 항상 행복하거나 안락한 것은 아니었지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배우고 인생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왔다. 강연 활동을 할 때 사람들은 내가 강연과 저술활동, 아버지와 남편으로서의 역할, 사회운동가, 그리고 엄청난 분량의 독서 등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지 자주 질문했는데 나는 적어도 하루에 2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시간에 생각하고 기도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계획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대답했다. 우리도 출근해서 한 5분이나 10분 그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좀 정하고 호흡을 가다듬을 때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더 바쁘면 바쁠수록 운동을 한다든지 자기 관리를 더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업무 바뀌고 제가 한 달에 70시간 이상의 초과 근무를 할 때 정말 바빴는데 토요일, 일요일도 매일 출근했지만 그거 체력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렇게 야근하지 않았을 때는 힘들다고 집에 누워 있으면서 산을 안 갔었더라도 그렇게 그 많은 일을 해내야 하는 순간에는 산에도 갔어요. 산에도 갔다가 출근을 해서 일을 하는 그런 살기 위한 어떤 최대한의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다시 그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나 싶기는 한데 그 인간의 무한한 능력이 있음을 느꼈어요. 그래서 서류 정리하다가 이제 2년 전에 그렇게 했던 서류가 나와가지고 그걸 버리려고 사무실 갖고 갔다가 그 까마득한 후배한테 야 이런 일도 했다 이러면서 보여줬더니 제가 한 거 맞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 그래서 이게 칭찬인지 내가 너무 쉬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었나 이런 씁쓸한 그런 자조가 있는 그런 대화가 오고 갔어요. 맨날 이렇게 웃고 다니기만 하고 이러면 좀 별로 무게가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기는 했는데 그 사람이 원래 다양한 면이 있잖아요. 근데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으리라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67페이지 역설 그리고 성실하게 생각하기. 나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폭동, 동성애, 낙태 등의 문제에서부터 빈곤, 질병, 악, 그리고 전쟁 등과 같은 복잡한 사안들에 대해서까지 아주 단순한 해석을 하거나 그런 해석을 찾아내려 한다는 사실에 놀란 적이 있다. 복잡한 현상에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많은 것들에 대하여 아무런 논리 없이 살아가는 것이 더 건강한 삶일지도 모른다. 거석을 찾아서라는 책에서 나는 부유한 백인 증권 중개인과 나눈 대화에 대해 썼다.
로드니킹 구타 사건에서 관련 경관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온 후 일어난 LA 폭동을 이야기하던 중 교육 수준이 높고 지적이며 성공한 그 증권 중개인은 폭동의 원인이 가족 가치의 붕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게 말했다. 모든 폭도들이 실제로 흑인 청년들이었다는 사실에서 그는 이런 결론을 끌어냈던 것이다. 만약 그들이 결혼해서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었다면 폭동을 일으킬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크게 화를 냈다. 나는 그에게 200년 동안 지속된 노예 제도 아래에선 대부분 흑인들이 결혼을 할 수도 합법적인 가족을 가질 수도 없었다는 사실을 말했다. 백인이 흑인의 가족이라는 가치를 불법적인 것으로 만든 것이다. 나는 그에게 왜 일반적으로 흑인 남성들보다 흑인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고 취직하기가 상대적으로 더 쉬운지에 대해 문화적, 역사적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 또 그 당시에 캘리포니아 주의 경제 침체가 다른 지역보다 나빴다는 사실도 상기시켰다. 나는 미국에서 주 정부 가치의 몰락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편견에 의한 억압과 절망의 심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나는 가족 가치의 몰락이 어쩌면 폭동의 원인들 중 하나였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복잡하게 얽혀진 많은 이유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나는 그에게 모든 중요한 일에는 여러 가지 측면의 원인이 있다는 개념, 즉 중층 결정에 대한 설명을 했다. 중층 결정에 대한 인식에는 전체 상황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여러 차원의 측면들을 종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많은 문제들을 이해하는 데도 그러한 관점이 필요하다. 잘 생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대상을 바라본다는 의미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행위의 본질이다. 성실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전체, 완전, 완성 등을 의미하는 명사인 완이다. 성실하게 생각하고 궁극적으로 성실하게 행동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복잡한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유와 여러 가지 측면들을 통합하여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정신과 의사들은 통합하다라는 동사의 반대말로 칸막이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칸막이하는 것은 적합한 관계가 있는 대상들이 서로 충돌해서 우리에게 스트레스나 고통 또는 마찰이나 긴장감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완전히 분리된 구역에 따로 떼어 가두는 것이다. 평화 만들기와 거석을 찾아서에서 내가 언급한 한 가지 예는 한 남자가 하느님과 하느님의 창조를 사랑한다고 열렬히 믿으며 일요일 아침마다 교회에 가지만 월요일에 출근해서는 근처 하천의 유독성 폐기물을 방류하는 회사의 방침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그 사람이 종교와 회사의 업무를 서로 분리된 다른 구역 속에 두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가 주일 아침용 신자라고 부르는 사람이다. 이런 태도는 사업을 하기에는 편리할지 모르지만 성실한 태도는 결코 아니다. 이러면 회사를 그만둬야죠. 예전에 비리에 연루될 수밖에 없는 일에 관여된 분이 그만두셨어요, 직장을. 근데 그만두지 않고 거기에 계속된 분은 결국 구속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됐거든요. 그런데 정말 모르고 그런 비참한 결과에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 정도로 자기가 유독성 폐기물을 방류하는 걸 알고 있다면 아무리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만 길게 봤을 때 정리하고 나올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성실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따르는 고통을 기꺼이 참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역설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스어 파라는 뭐뭐의 측면, 옆, 뭐뭐 따라, 지나서, 넘어라는 의미이다.
독사는 의견이란 뜻이다. 그러므로 역설은 통념과 반대가 되는 말 또는 모순되고 믿을 수 없고 또는 부조리하지만 실제로는 사실일 수도 있는 이야기이다. 어떤 개념이 역설적이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진정성이 느껴지고 진실처럼 들린다는 뜻이다. 그와 반대로 만약 어떤 개념이 전혀 역설적이지 않다면 전체의 어떤 양상을 통합시키지 못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 파라독스, 파라, 독스는 독사. 이것이 합쳐진 게 역설. 우리가 성실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따르는 고통을 기꺼이 참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역설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내 주변에 이런 역설이 있는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전체 그림에서 실체의 한 조각도 빠짐없이 모든 부분들이 다 통합되어 있다면 당신은 아마도 역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물의 근원에 도달하게 되면 모든 진리는 역설적이다. 예를 들어 진리는 내가 개인인과 동시에 개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서로 벌개이며 정반대로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 얽혀 있고 어떤 식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통합하는 것이다. 인생에 대한 많은 것들이 표면상 단순해 보이지만 복합적이라는 점에서 현실 그 자체는 역설적이다. 단순주의와 단순성의 차이가 있듯이 거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전체성에는 하나의 거대한 단순함이 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많은 역설로 가득 차 있다. 나는 인생이 어려운 것은 문제에 직면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이 고통스럽기 때문이라고 썼다. 그러나 내가 인생이 어렵다고 말할 때 이것이 결코 쉽지도 않고 보람도 없다는 뜻이 아니다. 그 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인생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인생이 힘들면 죽어야지 라는 생각에 동조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하면서도 허무주의적인 생각이다. 그것은 모든 아름다운 것, 선량함, 영적 성장을 위한 기회, 평온, 그리고 인생의 경이로운 측면 등을 무시하는 것이다. 실제로 신비스럽고 역설적인 진실 중 하나는 인생이 우리에게 고통도 주지만 그 고통이 지나가면 말할 수 없는 커다란 즐거움이 뒤따른다는 점이다. 역설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미치지 않고서도 우리 마음속에서 서로 모순되는 개념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정신과 의사로서 나는 미친이라는 단어를 경솔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당연시했던 것이 그리고 유일한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이 의문시될 때 그들은 미칠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 그것은 대조적인 생각들의 진실에 대해 기계적으로 어느 한쪽을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마음속에서 그 생각들을 가지고 고개를 하는 정신적 고개술이다. 그러나 이해하기 힘든 사실을 부정하고 싶은 강한 충동이 일어날 때 환상, 거짓 사실들, 명백한 거짓 등을 구별하는 과정에서 역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우리들 대부분은 역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능력을 무시하거나 또는 사용하는 정도는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 그 정도는 지능 지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력의 연습량에 의해 결정된다. 예리한 역설적 사고력을 원한다면 옛말에도 있듯이 그 능력을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잃게 될 것이다. 우리가 역설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더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그 능력은 더욱 향상될 것이다. 보다 훌륭한 사고를 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동시에 개개인의 생각과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책임은 우리 개인에게 있다.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잘 생각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다면 마치 개인의 질병을 치료하듯이 사회의 질병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75페이지 의식. 생각을 잘한다는 것의 요점은 좀 더 의식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능숙한 문제 해결의 선행 조건이다.
그렇다면 의식이란 무엇인가? 또 왜 그것이 중요한가? 의식이란 예를 들어 사랑, 기도, 아름다움, 그리고 공동체, 사회 등과 같이 한 가지 관점만으로는 정의 내릴 수 없는 포괄적이고 복잡하며 신비로운 것이다. 아직도 가야 할 길에 사랑의 미스터리라는 제목의 장에서 나는 사랑에 관한 내 생각을 밝혔다. 그 책에서 나는 100여 페이지에 걸쳐 글을 쓰면서 마치 사랑에 관해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막상 나 자신도 설명할 수 없었던 많은 문제를 제기했다. 스캇백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을 읽으면서 사랑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했었고, 그 당시에 그 진정한 사랑은 인간 고유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많은 고뇌와 고민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 2년이 지나서 다시 이 책을 들고 읽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활 속에서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있는지 되게 많은 화두를 주는 스캇백 박사의 책인 것 같아요. 77페이지 의식의 신비, 전두엽의 재발견, 창세기 3장의 교훈. 인간은 자의식을 갖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의 독립된 실체로 의식하게 된다. 하지만 그 결과로 우리는 자연 또는 그 밖의 다른 존재들과 하나라는 느낌을 잃어버렸다. 이런 상실감의 상징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이다. 아담과 이브가 더 높은 차원의 자의식을 가지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그들이 깨닫게 된 사실은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게 되고 그들의 선택으로 인한 책임을 영원히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인류는 이런 고통을 물려받았다. 우리는 모두 성숙이라는 사막에 내던져지게 되었다. 따라서 인간 의식의 진화는 단순한 제의식이나 수치심보다 더 심오한 함축적 의미를 가진다. 인식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의지도 갖게 된다. 내 생각에 무엇보다 신이 자신의 모습을 따라 인간을 창조한 까닭은 진화의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순전히 반사적이거나 또는 본능적인 차원에서 움직일 때에는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싶다. 총이 내 등을 겨냥하고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신이나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생각과 행동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창세기 3장이 드러내 보여주는 진실은 우리의 의식을 지속적으로 진화시켜 더 크게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진화가 발전적인 형상이며 인간이 의식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그 과정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의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케루빔 천사가 불꽃 칼을 들고 지키고 있는 에덴 동산의 문은 우리에게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인간은 의식을 가져서 축복받은 존재인 동시에 저주받은 존재다. 의식과 함께 선악의 실체에 대한 인식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악, 죄, 그리고 그 밖의 개념들. 52페이지 그림자. 칼 융은 인간 악의 근원에 그림자를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부감이 있다고 생각했다. 융의 그림자란 개념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은폐하고 의식의 융단 밑에 숨기고 싶은 것들을 포함하는 우리 마음의 한 부분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명백한 죄나 실패, 결함 등으로 인해 장벽에 부딪히게 되면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게 된다. 융이 사용하는 거부라는 단어의 의미는 훨씬 적극적인 그 무엇을 포함한다.
죄와 악의 경계선을 넘은 사람들의 특성은 자신의 죄의식을 절대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결함은 양심이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양심의 고통을 인내하지 않고 거부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그들의 행위를 악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죄가 아니라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다. 그쵸. 보면 착한 사람들만 맨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고 진짜 나쁘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하는 거 모르더라고요. 96페이지 의식 그리고 능력. 정신과 의사로 활동하면서 나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정신치료는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당신의 힘을 길러주려는 겁니다. 이 과정을 다 끝낸다 하더라도 당신이 더 행복해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보장할 수 있는 것은 다만 당신이 더 유능해질 거라는 점이죠. 나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그러나 살다 보면 능력의 진공 상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유능해지면 신이나 우리 삶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일을 하도록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여기 처음 올 때보다 훨씬 더 큰 문제로 고민하면서 이곳을 떠날 것입니다. 당신이 이제 더 이상은 사소한 문제들에 얽매이지 않고 좀 더 큰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기쁨과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맞아요. 아이들이 고민하는 게 그 뭐 단순한 장난감이라든지 먹는 거 뭐 이런 거 갖고 고민하는 것처럼 의식은 계속 성장을 해서 문제의 그 범위 그게 점점 넓어지고 커지는 것이지 문제가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언젠가 정신치료의 목적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프로이드는 이렇게 말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물론 새로운 것은 아니다. 치료의 목적은 환자들이 더 명료하게 생각하고 인생을 더 효율적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모르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과 얘기를 하다 보면 내 무의식을 알아채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당장은 내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어린 마음을 갖고 있었나 이렇게 창피하기도 한데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있을 때가 더 어리석은 우스운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내 치기 어린 이 무의식 모습들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좀 가슴이 아프긴 한데 그래도 그걸 계속 받아들이고 그걸 의식화해서 고치려고 노력하거나 혹은 바로 당장 고쳐지지 않을 때 내가 본래 갖고 있었던 긍정의 영역들을 확대하면 내 부족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진다라는 그런 사랑 어린 조언을 해주신 신부님이 계셨어요. 수한나는 그렇게 긍정적인 좋은 점이 많은데 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수정하는 거에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지 안타깝다 얘기하시면서 자신의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라는 애정어린 말씀을 해주신 신부님이 계세요. 주변에 그렇게 저를 아끼고 제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모습들을 많이 아껴주시는 분들 덕분에 그러니까 그분들의 사랑 덕분에 또 그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사시는 분들이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저의 근원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힘을 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분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절대자를 느끼면서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내용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